전 세계가 한국의 결단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 무너져가는 낡은 다리를 대신할 새로운 다리를 짓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세계는 고개를 내저었죠.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의 수익성도 없다는 말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이 프로젝트는 불가능이라는 낙인이 찍힌 거죠.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점이라 빠른 부식과 집안의 불안정 때문에 미친 기술을 가진 건설사라도 못 해낼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국은 결단을 내렸고 생명을 구하는 다리를 만들어냈죠. 도대체 그곳에서 내린 한국의 결단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리암 은도과입니다.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교통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죠. 아니, 정확히는 교통청 국장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저에게는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나날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울리는 게 전화벨이었습니다. 시민들의 항의 전화였죠. 국장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병원 못 가서 돌아가셨다고 울부짖는 목소리. 제 아들이 직장에 지각해서 잘렸다고 화내는 어머니. 하루에 47통씩 걸려오는 이런 전화들을 받으면서 저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바로 셀렌더 다리 때문이었어요. 우리 다르에스살람에는 딱 하나뿐인 다리가 있는데 모든 교통이 그 다리로만 몰렸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막히는데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구급차가 1.2km를 가는데 1시간 47분이나 걸렸어요. 임신부가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병원에 못 가서 다리 위에서 출산을 한 적도 있었죠.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못 가서 건물이 다 타버린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했어요. 제가 교통청 국장인데 시민들을 이렇게 고생시키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매일 밤 집에 와서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그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했어요. 20해 동안 교통행정만 해왔는데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암,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갔죠. 특히 남자 동료들은 더 심했어요. 여자가 무슨 교통을 안다고 국장 자리에 앉아있냐는 식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회의 때도 제 의견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다리를 새로 지으려고 해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점이라 염분 때문에 다리가 금방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다 조류도 너무 세고 땅도 불안정해서 세계 유명한 건설 회사들이 다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정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일본의 대형 건설 회사에서 먼저 와서 조사를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석 달 만에 일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고 위험 부담이 크다면서 철수한다는 통보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허탈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 회사가 왔어요. 중국은 워낙 토목 공사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 이번에는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회사도 반년 만에 손을 들었어요. 우리나라 환경이 너무 까다롭다면서 포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유럽의 유명한 건설 회사들이 하나둘씩 와서 조사를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와서 보더니 고개를 젓고 돌아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특히 독일 회사 사람이 저한테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마리암 국장, 이 프로젝트는 정말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면서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코이카였어요. 한국이 개발 원조를 해준다고 해서
저는 정말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한국은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니까 우리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코이카 조사단이 왔을 때 저는 정말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이 다리가 얼마나 절실한지 온 정성을 다해서 말씀드렸어요. 조사단 사람들도 우리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한 달 뒤에 나온 결과는 지원 불가였습니다. 기술적인 난이도가 너무 높고 예산도 많이 든다면서 다른 프로젝트를 추천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사직서를 썼습니다. 20회 동안 이 일만 해왔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했구나 싶어서 너무 자책스러웠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차 대기열을 보면서 저는 정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남편한테 사직서 쓴 얘기를 하니까 그러게 진작 그만뒀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료들도 마리암이 드디어 포기하는구나 하는 표정들이었어요. 한국마저 포기했으니 이제 정말 답이 없다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사무실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또 무슨 조사하러 온 사람인가 싶어서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달랐습니다. GS건설이라는 회사에서 왔다면서 국장님 의견을 가장 듣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회 공무원 생활하면서 외국인이 제 의견을 먼저 묻겠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그 한국 사람들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3명이 왔는데 정말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이 현장을 제일 잘 아시니까 먼저 설명을 들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동안 준비해둔 자료를 다 꺼내서 설명했습니다. 교통량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조류 상황, 집안 조건까지 제가 아는 모든 걸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한국 사람들이 제 말을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특히 김 부장이라는 분이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염분 부식과 강한 조류 때문에 기초공사가 제일 어려울 것 같다고 했죠. 그러자 그분이 엑스트라도즈교라는 걸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주탑을 낮게 만들어서 바람 저항을 줄이고 특수 케이블을 써서 부식을 막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20회 교통행정을 해왔지만 그런 기술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가 현장 특성에 대해서 보완 의견을 말씀드렸을 때였어요. 우기 때 물살이 얼마나 센지, 어느 지점이 제일 약한지 설명하니까 그 한국 분들이 정말 감탄하더라고요. 역시 현장을 오래 지켜본 분만이 알 수 있는 정보라고 하면서요. 그때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제 전문성을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동안 남자 동료들한테는 무시만 당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김 부장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희는 선금 없이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거든요. 이런 큰 공사를 선금도 없이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국장님을 믿고 시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사 기간도 3년 6개월로 약속하고 30년 품질 보증까지 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20회 동안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저를, 아니, 우리나라를 이렇게 신뢰한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그런 조건으로 하겠다고 했냐면서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도 사실 반신반의했지만 뭔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회였습니다. 한국 회사와 계약하겠다고 보고를 올렸더니 난리가 났어요. 국회의원들이 저를 불러서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케시 의원이라는 분이 제일 심했어요. 여자 국장이 또 헛된 꿈 꾸고 있다면서 저를 비웃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포기했는데 한국 놈들이 뭘 할 수 있겠냐고 했어요. 그리고 더 화나는 말을 했습니다. 마리암이 한국 놈들한테 나라 팔아먹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처럼 우리나라를 빚더미에 빠뜨리려는 거 아니냐면서 말이에요.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제가 20해 동안 모아둔 교통 데이터를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발표를 했죠. 현재 우리 다리를 하루에 10만 대가 지나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설계 용량의 3배가 넘는 거라고요. 그래서 평균 대기 시간이 2시간이 넘고 응급 차량도 제때 못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케시 의원이 또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런 건 우리도 다 안다면서 해결책은 뭐냐고 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속이 끓었지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GS건설이 제시한 엑스트라도즈교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낮은 주탑으로 바람 저항을 줄이고 특수 케이블로 부식을 방지한다고 했죠. 그리고 모듈화 공법으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의원이 끼어들더라고요. 그런 기술이 정말 가능하냐면서 의심스럽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답답했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 회사 사람들한테 부탁했습니다. 국회에서 직접 기술 설명회를 해달라고 했어요. 김 부장이 흔쾌히 승낙해 주더라고요. 일주일 뒤 국회에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김 부장이 와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컴퓨터로 시뮬레이션도 보여주고 다른 나라 성공 사례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무케시 의원이 또 트집을 잡더라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 증명해 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김 부장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축소 모형을 만들어서 실제로 보여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2주일 뒤에 정말 축소 모형을 가져왔어요. 실제 강물에 띄워서 조류 테스트도 해보고 하중 테스트도 해보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그걸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20해 동안 매일 밤 울었습니다. 시민들 때문에 미안해서요. 이제 희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케시 의원도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더라고요. 다른 의원들도 찬성 쪽으로 돌아섰어요. 투표 결과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드디어 한국과 정식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그날 정말 기뻤습니다. 20해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볼 수 있었거든요. 공사가 시작되고 석 달이 지났을 때 정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기가 시작된 거예요. 하루에 200mm씩 비가 쏟아지더니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기초 치마가 20cm나 밀렸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측정해 보더니 예상보다 조류가 훨씬 세다고 하더라고요. 이대로는 위험하다면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중 작업을 하던 현지 인부가 다쳤어요. 물살에 휩쓸려서 다리를 크게 다친 거였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언론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역시 안 된다고 대서특필하더라고요. 한국 회사도 결국 포기할 거라면서 마리암 국장의 무모한 도전이 결국 실패로 끝났다고 보도했어요. 무케시 의원은 더 심했어요. 기자회견을 열어서 여자라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애초부터 무리였다면서 저한테 책임을 지고 사임하라고 했죠.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이번에야말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말 마음이 무너졌거든요. 그날 밤에도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이 저를 위해서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라디오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리암 국장은 20해 동안 우리를 위해 울어준 사람이라고요. 그 뒤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리암 국장 지키기 캠페인이라는 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교통청 앞에 모여서 저를 응원해 주더라고요. 한 대학생이 제게 편지를 써줬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국장님은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우리가 국장님을 믿고 있다고 했어요. 그 편지를 읽고 저는 또 울었습니다. 김 부장도 저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 국장님, 저희가 72시간 안에 해결책을 찾겠습니다라고 했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꼭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해 주더라고요. 정말 72시간 만에 해결책이 나왔어요. 코어 파일을 추가로 받고 임시 조류 차단막을 설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수 전담팀을 따로 만들어서 수중 보강 작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한국에서 특수 잠수 장비를 공수해왔다는 거였어요. 수심 15m에서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장비라고 하더라고요. 그 장비값만 해도 엄청날 텐데 한국에서 다 부담해 주더라고요. 45일 만에 완전히 안정화됐습니다.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다는 최종 확인이 나왔어요. 그때 시민들이 교통청 앞에서 환호를 질렀어요. 우리의 마리암이라고 외치면서요. 무케시 의원도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저는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시민들과 한국 사람들 모두에게요. 기초 공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을 때 저는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건설복을 입고 현장으로 갔어요. 김 부장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국장님이 직접 나오실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이 다리는 제 인생입니다라고 했죠. 20해 동안 꿈꿔온 일인데 끝까지 지켜보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 기술진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진도를 관리했습니다. 매일 아침 브리핑을 받고 오늘 할 일을 점검했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 상주했죠. 가장 신기했던 건 모듈화 공법이었어요. 상판을 미리 공장에서 만들어서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설치하는 거더라고요. 덕분에 공기를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었어요. 주탑이 올라갈 때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높아지는 주탑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시민들도 하나둘씩 구경 오기 시작했고요. 특히 케이블 설치할 때는 정말 예술 작품 같았어요. 하나하나 정밀하게 장력을 조절하면서 케이블을 연결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시민들이 휴대폰으로 사진 찍느라 난리였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여성 국장이 이렇게 일할 줄 몰랐다고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시하던 남자 동료들도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김 부장이 어느 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국장님 덕분에 현장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뿌듯했던 건 안전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다쳤던 인부도 회복해서 다시 현장에 나왔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일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거든요. 3년 6개월이라는 약속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하루도 늦어지지 않고 공사를 완료한 거예요. 무죄의 기록도 달성했고요. 한국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완공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정말 설렜습니다. 20해 동안 꿈꿔온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거니까요. 매일 현장에 나가서 보는 다리가 점점 완성되어 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다리가 거의 완성되어 갈 때 시민들 사이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다리 이름을 뭐라고 할지 토론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코리아 브릿지라고 부르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시민이 마리암 브릿지라고 부르자고 제안했습니다. 20해 동안 이 일을 위해 헌신한 마리암 국장의 이름을 따서 부르자는 거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당황했어요. 라디오에서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마리암 브릿지가 1등이었어요. 시민들이 정말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어요. 김 부장도 저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
마리암 국장님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다면서. 마리암 탄자나이트 브릿지는 어떠냐고 제안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 이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름이어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이 다리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탄자니아 국민의 것이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처음에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보통은 자기 이름을 넣고 싶어 할 텐데 마리암 국장은 다르다면서 감탄하더라고요. 저는 탄자나이트 브릿지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탄자나이트는 우리나라에서만 나는 희귀한 보석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주성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시민들도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제 뜻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마리암 국장다운 결정이라면서 박수를 쳐주었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크게 보도했어요. 개인 영예보다 국가를 택한 마리암 국장의 품격이라면서 칭찬해 주더라고요. 무케시 의원도 이번에는 저를 인정해주는 모습이었어요. 한국 측에서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김 부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역시 마리암 국장님답습니다라고 하면서 한국과 탄자니아의 우정을 상징하는 다리가 되겠다고 했어요. 탄자나이트 브릿지라는 이름이 확정되고 나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 이름을 양보하는 순간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개통식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정말 설렜습니다. 20회 동안 꿈꿔온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거니까요. 한국 사람들과 함께 만든 이 다리가 우리나라의 자랑이 될 거라는 생각에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개통식 날이 왔습니다. 20회 만에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매일 밤 울었던 게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거였구나 싶었거든요. 개통 첫날부터 효과가 엄청났어요. 출퇴근 시간이 2시간에서 20분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구급차 출동 시간도 대폭 단축됐고요. 시민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이제 시민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20회 동안 욕만 먹다가 처음으로 고마움을 받으니까 정말 눈물이 났어요. 관광객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탄자나이트 브릿지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자부심도 높아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CNN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프리카 여성 리더십 특집으로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BBC와 알자지라에서도 취재 요청이 왔어요. 세계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자문위원을 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는 거였죠. 저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한국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저를 탄자니아 한국 인프라 협력 특별대사로 임명해 주셨어요.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케냐와 가나, 르완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우리나라와 한국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 싶다는 거였어요. 한국 회사들이 연쇄적으로 수주를 받기 시작했어요. 니켈과 히토류 공동개발 협정도 체결됐습니다. 우리나라 자원을 한국 기술로 개발하는 거예요. 교역량도 300%나 늘어났어요. 가장 뿌듯한 건 인재양성 프로그램이에요. 한국에서 우리나라 공대에 기술센터를 만들어주기로 했거든요. 젊은이들이 한국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 나라에서 강연 요청도 들어와요. 여성 공무원들의 롤모델이 되어달라는 거죠. 우간다와 에티오피아에서도 초청장이 왔어요. 지금 저는 매일 웃으면서 출근합니다. 20회 동안 매일 울었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한국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 거거든요. 시민들도 이제 저를 보면 웃으면서 인사해요. 마리암 국장님 덕분이라고 하면서 고맙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해요. 우리는 다리를 놓은 게 아니라 미래를 세웠습니다. 한국과 탄자니아의 우정으로 만든 이 다리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희망을 줄 거라고 믿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